8차시 데이터 정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데이터의 단위나 분포 특성이 좀 여러 변수들의 상황이 좀 이질적일 때, 상이할 때 그런 걸 좀 스케일링 기법으로 좀 일관된 단위나 분포 범위로 맞춰주는 것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데이터 스케일링 관련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개별 변수의 특성도 볼 때도 있지만 여러 변수를 결합해서 어느 한쪽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관련성을 보통 보잖아요. 그래서 어느 다른 변수를 요렇게 움직이면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어떤 목표 변수가 이런 값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를테면 마케팅 비용을 요 정도 쓰면 요 정도 매출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 변수 간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마케팅 비용과 매출액, 요게 이제 실제 마케팅에 썼던 어떤 금액하고 매출액하고는 또 굉장히 단위라든가 분포 모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균등하게 만들어줘서 특정 변수의 어떠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또는 이제 또 단위라든가 분포 모양이 조금 작은 데이터들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이렇게 관계 패턴에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축소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 편의,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그런 변수 간에 좀 이질적인 단위라든가 또 분포 모양을 조금 균일하게 맞춰주는 작업이다. 이게 볼 수도 있고요. 또 개별 변수 자체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종 모양의 정규 분포 스타일을 좀 만들어서 조금 정상적인 정규 분포를 만든다는 건 그만큼 아웃라이어들을 적절하게 제어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규화 방법과 표준화 방법, 데이터 변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목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정규화나 표준화, 데이터 변환, 또 스케일링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학계나 업계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정의라든가 어떤 거를 정규화라고 하는지, 어떤 걸 표준화라고 하는지, 또 뭐를 스케일링을 하는지가 조금 혼재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런 기조로 좀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케일링, 척도 자체에 ing가 붙어서 어떤 변형 작업을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포 특성을 적절한 변환 작업을 통해서 비교 대상 변수 간에 또 개별 변수는 정규 분포하고 비교해서 그 단위나 분포 범위를 조금 유사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규화 방법은 일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과목별 점수가 이 만점이 다릅니다. 이게 만점이 다르다고 했을 때 평균 점수를 만약에 구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수학은 700점 만점이고 과학은 200점, 영어는 30점 만점으로 분석을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생의 평균 성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평균을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영어의 1점은 예를 들자면 수학의 1점하고 이 양적인 차이가 다른 거죠. 영어 1점이 훨씬 더 중요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뭐 이를테면 중간 점수인 과학 점수를 기준으로 수학도 200점 만점으로 영어도 200점 만점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 범위, 단위를 만들어서 그때 평균을 구해야 그 사람의 성적이 세 가지 과목에 걸쳐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고, 또 점수라는 게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일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아예 세 개 과목을 다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다 변환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아니고요. 주어진 변수들의 어떤 분포 특성을 특정 기준을 기준으로 맞추는 작업이죠. 그래서 과학 점수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수학 점수를 기준으로 다 700점으로 통일해도 됩니다. 아니면 임의의 기준인 100점 만점으로 변형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뭐 그렇게 의사결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통계나 머신러닝, 딥러닝에선 가급적 이렇게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왕에 변형을 할 때는 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만드는 센터링 기법, 아니면 0에서 1 사이로 만드는 레인징 기법이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데이터 자체를 굉장히 0에서 1 사이로 굉장히 축소해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기법이죠. 크기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어느 한쪽 데이터가 이렇게 큰 단위로 움직일 때 사실은 이게 과학 점수라는 측면을 그냥 700점으로 측정했을 따름인데 컴퓨터가 연산할 때 영어 점수는 1에서 30만 움직이고 과학은 1점에서 700점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매스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컴퓨터 연산 과정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영어가 갖고 있는 영어는 거의 28점 맞으면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인데 수학 점수는 잘 못해도 뭐 300점, 400점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산 과정에서 우리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죠. 영어 점수가 수학보다 상당히 못하는 걸로. 그래서 이 정규화 과정 200점 기준으로 하자. 과학 점수 아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자. 이렇게 특정 기준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단위나 분포 범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라고 합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관되게.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항에 하는 김에 200점도 크다 이거죠. 100점도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항에 바뀔 거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작은 경우와 큰 경우 아니면 0에서 1 사이로 아예 양적인 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방향성 따지고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드는 기법이 바로 정규화 방식입니다. 최대 최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0에서 1 사이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표준화 기법은 이런 기대로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로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변수를 기준이나 임의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G 스코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Z 스코어라고도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이렇게 이제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보통 구할 수가 있고요. 모든 데이터가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반드시 1 언더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 범위 내로 잘 스케일링, 단위라든가 범위가 이렇게 변형이 돼서 비슷한 분포를 유지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약간 튀는 데이터들이 조금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런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를 조금 한 3배 정도까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도 있고 자, 세 번째는 데이터 변환 기법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로그를 씌운다거나 제곱근 변환을 한다고 표현하는데 요건 이제 요 대목 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죠. 수학적으로 위에 있는 요런 이제 비율 기반으로 변수의 데이터를 좀 변경하는 기법들도 있고 로그나 제곱근 기법으로 데이터의 특정 측면으로 이렇게 축소하거나 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연속형 변수를 대상으로 주로 이제 분포 모양이라든가 단위 이렇게 나왔다는 거 연속형 변수가 대상이고요. 연속형 변수를 따로 한번 보고 계시는데 분포 모양 자체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정규 분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주로 없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좀 튀는 데이터들이 작거나 큰 쪽에 있기 때문에 이상치 제거 기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어떤 임의의 기준으로 잘라내는 윈저링 기법도 트리밍 기법도 괜찮고요. 그 데이터 자체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의의 기준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대체법 아니면 너무 극단치인 경우에는 상한치나 하한치로 이렇게 바꿔주는 윈저라이징 조정하는 기법들도 있죠. 방법은 다 임의의 기준으로 그 값을 임의의 기준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변수 리코딩으로 이렇게 할당을 다른 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 이상인 건 다 이 값으로 바꿔라. 이미 이건 다 저희가 결측치 처리나 이상치 처리하기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중에서 박스 플롯으로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주제별로 한번 다시 확인한 장면이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분포. 그러니까 이런 전체 데이터를 만약에 어떤 데이터 분석에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일부 변수의 분포 모양이 너무나 좀 이질적이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국영수 점수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 분포가 서로 이질적인 범위나 단위가 되면 평균을 계산하는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구나. 그래서 그 값들을 좀 균일한 단위, 분포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만족도 관련 변수. 근데 요건 이미 이제 5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스케일이 좀 정의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상점을 보는 장면이긴 합니다만 이상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지금 말씀드린 스케일링 기법을 통해서 갈 것이냐, 어느 정도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는지를 좀 보고 이상치 처리로 갈 것인지 아웃라이어 처리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상치는 요 기준으로 뭐 요런 데이터들, 이런 거를 좀 다른 값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요 하한선, 상한선으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아예 잘라내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스케일링 기법은 전체 데이터를 보통은 이제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로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좀 다르죠. 스케일링. 단위 자체를 ing, 변형을 가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자, 연속형 변수 중에 방문 횟수를 예전에 카운트라는 변수로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넘버라고 해서 동반자수입니다. 그래서 몇 명하고 같이 오는지를 한번 봤는데요. 자, 기술 통계량을 한번 봤을 때는, 요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요 넘버 변수를 보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2.98명, 3명 정도하고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맥시멈 쪽에 일부 튀는 데이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10명 언더로 온다고 치고요. 요게 이제 정상 범위고, 나머지는 이제 단체 여행객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케이스로 하고 보고요. 요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을 뭐 9번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어차피 발생하는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케이스가 좀 적어서, 실제 여기 지금 HMISC로 넘버 변수를 봤더니, 지금 분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죠. 중간값이 한 2명하고 온다. 이렇게 온다는 거고, 90%가 돼도 대부분의 데이터가 5명 언더예요. 그리고 요 95%까지 포함해도 대부분의 데이터가 7명 언더이기 때문에 이 10명부터 30번, 요 정도라든가 아니면 8명부터를 아예 묶어가지고 7명으로 그냥 이게 변수 리코딩해서 7명 이상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그냥 7명 정도로 가정해서 보는 걸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from to를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서 내용을 좀 봤고요. 그래서 이 빈도별로 이렇게 돼 있고, 7명 이상은 통상적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일반 관광객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 대규모로 그냥 회사에서 가라고 해서 간 거나 뭐 이런 거기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로 너무 극단치라고 보고, 8명 이상 오는 경우 이런 걸 전부 다 301명까지 왔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다 7번, 7명 정도 온 걸로 간주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시각적으로 한번 그 극단치를 조정한 상태와 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조정 전에는 이제 극단치 때문에 핵심적인 데이터 패턴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7명 이상을 다 7명으로 이렇게 극단치를 조정을 잘라내셔도 되고요. 조정을 한 경우인데,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분포 특성이 한 2세 명을 중심으로 한 5명, 4명까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6명 이상은 요건 약간 아웃라이어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조정 전에는 기다란 오른쪽 꼬리 분포, 스큐니스 값이 플러스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서, 실제 이런 데이터가 메인인데 이 전체를 놓고 분석해 두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윈저라이징, 극단치를 잘라내는 트리밍이 아니라 상한선 요 값이 7명으로 보고 7명으로 조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분포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조금 정규 분포 모양으로 조금 이동을 한 거죠. 약간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이상치하고 스케일링 기법을 통해서 분포에 적합한 이런 모양을 갖는 걸로 좀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네 가지 그림을 멀티 캔버스 기법으로 좀 보셨고요. 실제 스케일링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규화 기법하고 표준화 기법인데, 정규화는 뭐 100점 만점, 뭐 어떤 다른 변수의 분포 기준을 통해서 받치셔도 되고요. 임의의 기준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표준화 기법은 표준 정규 분포의 특성이 평균은 0이고 열 중심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되어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용은 거의 0을 중심으로 1 사이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실제 이제 아웃풋 결과물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 쪽에 센터링 옵션,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요 범위로. 근데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레인징 옵션 써가지고 0부터 1까지로 그냥 조금 바꿔주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으면 방향성도 고려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케일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10명 이후 조금 튀는 데이터들을 10명, 20명, 100명, 300명, 또 8명, 9명까지 튀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7명으로 바꿔준 그 임시 변수가 앞쪽에 넘버 10이었는데요. 요거를 스케일 함수, 일단은 그 스케일 함수에 넣어서 센터링 옵션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스케일링 해달라, 즉 개별 변수의 단위나 분포 특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거나 아웃라이어가 있다. 이걸 정규 분포 모양으로, 꼭 정규 분포는 아닌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좀 좌우가 균형감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링 기법을 써서 0을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는 뜻이고요. 이 내용이 센터링의 약자로 확장자를 CTR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그 결과를 보고 계시는데 평균이 0이고요. 거의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데이터를 만들었죠. 물론 이제 보통 한 3배 정도까지 그 분산의 범위가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이 관광객 데이터, 넘버 데이터도 평균 뭐 3명 이외에 7명까지도 이렇게 범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광객 그룹의 명수가. 그래서 그런 데이터인 경우는 꼭 플러스 1까지가 아니라 2.7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죠. 플러스 1에서 한 3배 정도까지는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어쨌든 이 일방적으로 아까 컸었던 0명에서부터 300명까지의 데이터 레인지가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0.8에서 2.7 사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다루기가 좀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인징 옵션은 요 스케일 함수의 옵션 중에 센터 옵션을 false로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가운데를 0으로 맞추지 말라 이 뜻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꿔주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평균 값이 0.8, 마이너스 값이 없죠. 0보다 큰 0.3에서부터 2.38까지 이렇게 형식 변환을 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요 값을 좋아해요. 연산할 때 원본 데이터를 넣은 것보다 데이터를 이렇게 스케일링해서, 왜냐면 이제 변수가 뭐 이 명수도 봐야 되고, 그쵸? 또 이를테면 뭐 활동 내역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변수 같은 걸 여기 넣으실 거잖아요. 연령대도 넣고, 어떤 변수가 이 관광객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했냐, 이런 걸 우리가 판정할 때, 또 어떠한 변수들을 보면 이 관광객한테 재방문 이게 추천, 뭐 이벤트 쿠폰을 줬을 때 올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정하는 기법에서 여러 이질적인 변수, 개념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고 분포 범위도 다를 때 이렇게 스케일 함수 써가지고요, 센터링으로 변환할 건지 아니면 센터링 쓰지 않는 레인징 기법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만들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센터링 기법과 요걸 보셨고요. 표준화 기법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기법인데요. 센터링 옵션에 스케일링 옵션을 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트루로. 그러면 얘도 평균이 0이고 편차가 이제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분포로 좀 만들어 주죠. 아무튼 결과는 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많이 발생하고 양극단 한 3배 정도의 표준 편차가 넘어서는 쪽은 비교적 없는 이런 데이터로 만들어야 뚜렷한 패턴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가정해서 뭐 예측 같은 걸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각화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그 센터링 옵션 했을 때와 레인징, 스코어, 데이터 범위가 센터링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니까, 그쵸? 이 레인징은 0보다 크고 1까지 만든 거고, G스코어 만든 요 표준 분포로 맞추는 것도 평균이 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이기 때문에 거의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것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포 모양을 좀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여전히 아직은 좀
뜨문뜨문 그 6명, 7명 이쪽이 좀 있다 보니까 빈도는 적은데 발생하는 그 범위가 좀 늘어져 가지고 오른쪽 꼬리 분포로 있습니다만 아까보다 상당히 많이 스케일링 기법으로 이렇게 완화가 된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로그 변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그 변환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8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16이라는 숫자가 있다. 만약에 4라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접속 빈도다. 만약에 방문 고객 수다. 뭐 이런 이제 데이터를 측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분산을 구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가 사칙 연산 기술 통계 함수에 넣어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까지 그걸 넣어가지고 분석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뭐 쏠려 있거나 일부 지금 3가지 요소만 지금 제시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쏠려 있거나 또 이렇게 막 쌍봉이라든가 이런 분포 모양일 때 요 자체를 그대로 쓰기에는 요 데이터 내용 자체가 이미 분포 모양이 정규성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결과 자체도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있죠. 어느 한쪽 부분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거나 좀 적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을 해서 과다 과소 추정될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쓰셨던 대로 이상치 기법이나 저희가 스케일링 기법으로 적절하게 변형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제 로그를 씌운다는 건 그러니까 이 숫자를 로그 함수에 넣게 되면 이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로그하고 지수 관계를 보시면 8은 사실은 2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16은 2의 4승이고요. 4는 2의 제곱입니다. 원본 데이터가 사실은 요렇거든요. 우리가 지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이 어떤 값이 추출이 되냐면 바로 요 지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8, 16, 4라는 데이터가 3, 4, 2로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데이터 양도 상당히 줄었죠? 또 개별 요소 데이터의 이 변동폭도 심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는 튀고 언제는 낮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로그를 씌우면 이 지수식으로 표현한 요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의 단위나 분포 범위 많이 이렇게 이질적이고 튀는 부분들이 완화돼서 분석에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그를 많이 씌우고요. 또 이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루트 4 같은 경우가 2죠.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래서 여기 안에 2의 제곱은 이제 요 숫자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2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제곱근을 우리가 변환한다는 것도 루트를 씌우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가 간단합니다. 로그 함수 sqrt. 스퀘어 루트라는 거의 약자고요. 로그는 로그의 그냥 약자를 단어를 가져와서 기능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적용을 하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평균 요거 중심으로 데이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원본 데이터에 존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데이터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완만해진 타입으로 조금 정규 분포 모양을 하기 때문에 분석에 그만큼 쓰시기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그리는 좀 다른 패키지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서 정규 분포 모양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그 추세선까지 보여주는 히스토그램하고 밀도 곡선까지 그 함수 써가지고 멀티 캔버스에 내서 두 개의 변환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로그 변환하면 0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되는 거고 제곱근은 조금 데이터가 1에서 2.5까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적절하게 변형해서 후속 작업에 썼을 때 어떤 게 제일 좋은지를 좀 결정짓는 걸로 이렇게 좀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케일링 기법, 데이터 변환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